자, 저번에 제나라에 이어서 이번에는 진나라와 초나라의 패권 다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진나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나라를 보시면, 자, 진나라를 보시면 문공이에요, 문공. 자, 문공 24대 임금이죠. 자, 이때 문공이 성복 전투에서 이김으로써 패권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먼저 지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봐야 여러분들 좀 이해가 빠르니까. 자, 여기 보시면 개략적인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야기서 하는 진나라는 여기입니다. 진나라. 자, 진나라. 한자를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 진나라. 자, 여기는 진나라인데, 여기는 한자가 이렇습니다. 진나라, 초나라.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나라가 있죠. 제나라는 앞에서 이야기했죠. 황공. 자, 이런 상태인데, 여기서 진나라 헌공 때 태자가 있었어요. 생금, 이런 여러 이제, 이호라든가 중이라고 하는 태자들이, 자식들이, 똑똑한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공이, 북쪽의 오랑캐 여융을 정벌하는 과정에서 여희라고 하는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게 되고, 데려와서 해제라고 하는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을 왕위에 앉히고자 하는 과정에서 왕자들이 각종 순환을 당하고 해외로 가고 망명길에 오르고 자결하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 과정에서 왕위 다툼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진나라의 문공이 오르는데, 문공이 돼서 이 초나라와 결전을 부릅니다. 물론 연합군 전쟁인데, 그때 전쟁이 뭐냐면 이 성복 전쟁이에요. 성복이라고 하는 여기 있죠. 성복이라는 것에서 이 초나라와 이 진나라, 초나라와 이 진나라가 만나서 싸우는데, 각각 연합군들이 있죠. 진나라, 이제 요 진짜겠죠. 여기는. 그 다음에 뭐 제나라,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있고, 여기는 초나라는 최, 진, 허, 정, 송 이런 나라도 있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진나라에서 이 성복에서 싸워서 이 진나라가 결국은 뭐다? 이 진나라가 이겨서 패권국이 됐다. 그래서 그 지역이 뭐냐면 이 천토라는 지역에서 여러 제후국들을 모아놓고 회명을 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헌공이 있어요. 헌공. 자, 지인의 폐역과정은 문공의 아버지, 자, 문공이 여기 있죠. 아버지가 헌공이에요. 아버지가. 근데 그 사이에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의 임금이 태어났죠. 그러니까 잦은 왕권 교체가 일어난 거죠. 자, 헌공 때 진행을 됩니다. 헌공 5년에 여융이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나라를 멸망을 시켜요. 그런데 거기서 아리따운 여인을 얻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여희예요. 여희. 같은 여자죠? 여융을 정벌하면서 아리따운, 그러면서도 총명하고 잔머리가 발달한 여인을 얻습니다. 그리고 곽, 경, 위, 우, 객 이런 나라들을 병탕, 아우를 병자 삼킬탄이에요. 그러니까 정벌해 가면서 나라를 집어삼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 나라의 세를 키워가는 중이에요. 그럴 때 이 헌공 12년에 여융을 토벌할 때 이 아리따운 여인을 얻고 되고, 그 사이에서 뭐가 났냐면 해제가 나와요. 근데 이게 첫째면 좋겠지만 첫째가 아니죠. 그 위에, 이 해제 위에 누가 있냐면 신생이 있어요. 신생이 있고 중이가 있고 이호가 있어요. 그런데 이 8명의 공자가 있는데도 신생, 중이, 이호 이 3명이 굉장히 똘똘한 왕자였대요. 그러니까 자, 여인은 어떻게 돼요? 헌공에게 어떻게 하면, 헌공이 이 여자도 예쁘지. 여자가 예쁘니까 자식이 예뻐 보이니까 해제를 어떻게 해요? 왕위로 앉히고 싶은 거죠. 후계자로. 근데 이미 태자로 누가 돼 있어요? 신생이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신생을, 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없애야 되겠죠. 여 입장에서는 신생, 중이, 이호 이 세 사람을 없애야만 자기 자식 해이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살살 구원 삼습니다. 주로 어디에서? 잠자리에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래요? 베갯머리 송사라고 그러죠. 베개를 누워서 남자를 구워 삶아서 남자를 자기 뜻대로
리드를 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미 태자까지 있는데 흥공도 여의가 자꾸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얘나 예뻐 보이고 얘들 어떻게 하면 어떨까 해서 멀리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 신생의 이 누이는 뭐냐면 그때 이 진나라 옆에 진나라의 모강한테 시집을 가 있어요. 누이가 이것도 나중에 알아주셔야 돼요. 진나라한테 시집을 갔다. 그래서 나중에 이 이호가 살아오는 동기가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출가한 상태예요. 그리고 8명의 공자 중에 신생과 중이와 이호, 이름이 다 독특하죠. 이런 공자가 머리가 좋았다. 출중하고 있었다. 똑똑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녀 여의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해제를 왕이 앉히려면 어떻게 돼요? 신생도 제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이도 제거해야 되죠. 이호도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베개머리 송사로 이 사람들을 일단 궁궐에서 멀리 보내요. 그래서 신생을 고곡, 중이를 포에, 이호를 굴이라는 것으로 부임시켜서 멀리 보내게 합니다. 그럴 때 이 신생이 태자잖아요. 그러니까 태자 주위에는 또 이제 신하들 있잖아요. 이때 신생의 대부 사위라는 사람이 이 신생에게 당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 당신 보니까 여의라든가 이런 왕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그래서 당신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딴 곳으로 망명을 하자. 다른 나라로 옆에 제국으로 망명을 가자라고 하니까 내가 제국으로 가는 것은 아버지에게 불효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 간다. 그래요. 그래서 망명을 권유했지만 거절당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 여의가 계략을 꾸밉니다. 뭐라고? 자 옛날에는 이때는 어떤 사람에서 꿈을 꾸면은 그 꿈꾼 사람의 자식이 제사 음식을 해서 꿈에 나온 사람을 제사를 지내고 그 음식을 꿈꾼 사람한테 갖다 주는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의가 그때 태자죠. 신생한테 가서 신생은 누구 딸이에요? 제나라 황공의 딸이죠. 제강이죠. 어머니가 제강이에요. 제나라에서 시본. 그래서 제강을 네 아버지 헌공이 봤다더라. 꿈속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제강 네 어머니의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아버지 헌공에게 갖다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생은 그걸 믿고 또 고곡이라는 곳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제사 음식을 꾼 헌공에게 바치죠. 근데 이 음식을 중간에 가로챈 여의가 뭐냐면 거기에다 독약을 타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냥에서 돌아온 헌공한테 그렇습니다. 당신 아들 신생이 태자가 자기 어머니 제사를 지내고 당신한테 음식을 보내왔다. 그런데 먼 데서 보내왔기 때문에 한번 우리 먹어봐야 되지 않겠냐. 기미상궁, 우리가 기미상궁이라고 하죠. 기미한다. 그런데 술을 부었는데 막 거기서 거품 같은 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 이거는 독약이다. 그리고 그 음식을 걔한테 줬더니 걔가 먹고도 꼴까닥 하는 거예요. 심지어 또 내시한테까지 먹어요. 결국은 죽죠. 이거는 당신을 신생이 죽이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생을 갖다가 어떻게 당장 죽여라고 해라. 우리 불안해서 못 살겠다. 해지하고 나는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렇게 이제 죽는 신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헌공이 이 신생이 그 내용을 듣고 어떻게 돼요? 내가 잡히면 죽겠구나. 그래서 그냥 신생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도망친 거 보니까 아버지 헌공 입장에서는 얘 정말 나를 죽이려고 그랬구나 해서 화가 나가지고 이 신생의 스승인 두온간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신생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거 억울하다. 누명을 받게 된다. 여의의 모함이다. 이걸 바뀌자고 하니까 아버지가 입장이 곤란할 것 같아서 거절합니다. 망명하자고 해도 안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자고 해도 안 하고 우유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여전히 이 여의가 신생 말고도 누가 불안해요? 중이와 이호도 불행하죠. 그래서 또 헌공한테 아버지한테 그럽니다. 중이와 이호도 신생이 이런 걸 알고 있었음에 불구하고도 그냥 모른 채 했다. 같이 음모했다. 이렇게 거짓말로 둘러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나 있죠. 헌공이.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중이와 이호는 어떻게 돼요? 하직기사도 안 하고 말도 없이 그냥 자기가 머무는 성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헌공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자식들이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파견해서 얘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생은 자결을 해요. 신생은 자결하고 중이는
어머니 고국인 적이라는 국가로 도망가요. 적이라는 지방으로 도망가고 이호는 뭐다? 굴이라고 하는 걸로 아까 굴 나왔었죠. 이게 굴로 돌아가서 항전을 합니다. 그쵸? 그런데 어쨌든 이 중이는 어머니 고국인 적나라 가는데 나중에 이 신생은 자결, 중이는 적으로 도망가고 이호는 어떻게 돼요? 항전을 하지만 이길 수가 없죠. 결국은 그래서 중이가 있는 같은 어머니 고국인 적으로 관료갔더니 옆에 군사가 뭐라 하냐면 거기로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 가시면 둘 다 그쪽으로 가시면 전쟁이 일어나기 쉽다. 그래서 전쟁이 나기 때문에 그리 가시면 안 되고 다른 데로 가자 그래서 양으로 도망갑니다. 양이라는 나라로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도망가거나 자결하거나 막 이게 이제 한 명은 죽고 두 명은 뭐야? 다른 나라 제국에 가서 떠들썩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 도망간 지 5년 지나고 나니까 홍공이 죽습니다. 물론 우연히 일치겠지만 규구는 뭐예요? 제나라 규구에 회명이 있었던 것은 651년이죠. BC. 그렇죠? 거기에서 그때 홍공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인은 홍공이 있을 때는 힘을 쓰지만 홍공이 없으면 맥을 못 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의에 대한 어떻게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겠죠. 저 여의 때문에 우리의 왕자 신생이라든가 이호 중이가 안 좋은 일을 겪었다 그래서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해져요. 그러니까 이 땜을 노려서 비정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극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여의의 아들을 해제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여의와 여의 아들의 해제가 죽고 나니까 여의파의 여의의 여동생이 난 도자가 있었는데 도자를 왕위로 옹립을 합니다. 누가? 순식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때 이극이 이마저도 또 도자도 죽이고 순식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남아있는 게 누구예요? 자, 이호가 남았고 그 다음 중이가 남아있죠. 중이는 어디에 있다? 제나라에. 아니, 적이라는 곳에 있고, 여기 양이라는 곳에 있죠. 그래서 여의와 해제가 다 죽었으니까 빨리 복귀하세요. 신생은 죽고 없으니까. 라고 해서, 중이에게, 즉위를 요청했으나, 중이가 뭐냐면, 나는 불효자식이다. 아버지의 제사도 못 가고, 죽음의 장례식도 못 가고 했으니까, 나는 아버지 왕위를 잃을 수 없다. 그래서 고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호가 이 양으로 도망쳐 있잖아요. 그래서 이호가 이제 막내예요. 막내인데 도망쳤었는데 이 이호가 좀 더 영악했나 봐요. 자기가 군대가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들어갔다가 내가 이극이라든가 이 비정에게 또 무슨 일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자, 진나는 누구예요? 자기가 누나가 식강무시잖아요. 그러니까 매부가 있어요. 매부. 누나가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군대를 좀 빌려달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제나라가 있었죠. 제나라도 뭐냐면 제나라는 군대를 지은 이유가 뭐냐면 질서를 위해서 그냥 군대를 빌려준 거예요. 질서 유지. 그런데 여기다는 가서 뭐냐면 내가 땅 하스라는 곳, 황하의 북쪽인 땅을 하스라는 군대를 빌려주면 하스라는 땅을 내가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자 외조를 이렇게 하고 넷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돌아가면 내가 나에게 협조를 해서 내 협조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죠? 이극한테 너 나 도와주면 내가 양분인가요? 분양인가? 양분인가? 이 지역을 나한테 주서 너를 영주 삼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분양의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까지 하는데 근데 돌아와서 어떻게 돼요? 약속을 안 지켜요. 자, 해공이죠. 돌아와서 해공이 된 거죠. 누구다 이게? 이호죠, 이호. 자, 이호가 해공이 돼가지고 와서 어떻게 돼요? 자, 진다라에게 이 진짜입니다. 이 진짜. 진다라에게 주겠다던 하세 땅을 주지 않습니다. 약속 파기.
그 다음에 영주로 삼겠다는 이극도 처형을 해버려요. 여러 이유를 붙였겠죠? 처형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언제냐면 이 해공 때, 자, 여기 보시면 지도를 먼저 볼까요? 자, 현재 이 진나라에 이호가 돌아와서 누가 됐죠? 해공이 됐어요. 자, 진나라가 도와주면 뭘 주겠다고 그랬어요? 하서라는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안 줬어요. 약속 파기했죠. 진나라. 나쁘죠? 그런 상태에서 진나라 이 해공 4년인가 흉년이 들어요. 흉년. 흉년 들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의 민심이 이반되죠. 그랬을 때 이 진나라가 곡식을 원조해 줍니다. 약속을 이 진나라가 도와주면, 군사적으로 도와주면 하서라는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곡식을 지원하니까 신하들이 아니되옵니다. 이번 기회에 진나라 가서 칩시다라고 하니까 진나라 이 해공이 나쁘지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해서 진나라에서 여기 곡식을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착한 진나라를 그 다음에는 이 진나라 이 나라가 흉년이 됐어요. 근데 이 회맹국의 그 규칙 중에 뭐가 있냐면 흉년이 들거나 그러면 옆에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 그런 게 있는데 지원을 해주는 척 하면서 이 진나라가 여기로 가서 쳐들어갑니다. 정벌하러 가는 거예요. 나쁘죠? 군사 빌렸는데도 하서 땅을 안 줬고 곡식을 흉년일 때도 빌려줬는데 정작 자기는 어려운 때 도와준 진나라를 배어망덕하게 가서 공격하러 갑니다. 이 진나라가 화딱지가 났겠죠.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일으켜서 어떻게 된다? 정벌을 합니다. 전쟁을 하러 가죠. 그래서 이 해공왕을 어떻게 돼요? 포로로 잡아버려요. 그런데 이 진나라에는 누가 있었다? 해공왕의 누이가 씻갔잖아요. 누이가 상복을 입고 와서 전하, 제 동생을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차마 죽이지는 못하죠. 그래서 그 대신 인질을 하나 보내라. 그래서 태자를 인질로 잡고 해공은 돌아가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자, 이호 입장에서는 이 진나라도 신경 쓰이고 제나라도 신경 쓰이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밖에 누가 있어요? 중위가 있죠. 중위가 누구예요? 형이에요, 형. 자, 형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리가 뺏길 수 있다고 위협을 느끼겠죠. 그래서 자객을 보냅니다. 아주 나쁘죠? 자객을 보냅니다. 약속도 잘 안 지키고. 그런데 다행스럽게 중위가 도망칩니다. 물로 제나라로 갑니다. 제나라는 힘이 강하고 자기 태자 신생의 어머니가 시집온 곳이잖아요. 제나라 황궁 때. 그래서 여기서 우대를 해줍니다. 그때 마침 관중이 죽고 그래서 책사가 필요한가 싶어 해서 이 중위가 이때로 제나라에 가서 등용하려고 가봅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도중에 위를 지나가게 됐어요. 이렇게 위를 지나가는데 여기 위가 뭐다? 내행대를 받았어요. 내행대. 그런데 제나라에서는 우대를 받았어요. 우대를. 그래서 중위가 제나라에 있다.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이제 자기는 망명객이지만 어떻게 돼요? 그냥 편하게 살래. 안 빈다고 하면서 편하게 살래라고 하는데 옆에서 부추기겠죠. 돌아가서 왕이가 되셔야 됩니다.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면 제나라에서 이 중위가 여자도 줍니다. 공로인가요? 공녀. 그러니까 우리 관기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공녀를 줘요. 공녀를 줘서 결혼도 시켜주고 대우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주변에서 자꾸 여기 가셔가지고 왕이 되셔야 됩니다라고 부추기는데 중위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나는 그냥 살래. 첫 번째도 거절했잖아요. 나 싫다 하는데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정신 못 차릴 때 마차에다 싣고 태우고 옵니다. 화가 나죠. 그래서 막 화를 버럭버럭 내고 있는데 그때 외삼촌이 고복이라고 하던가요? 고복하고 내 목을 베라고 하니까 외삼촌은 고범이죠. 고범과 함께 이 나라를 탈출해서, 그러니까 이 나라를 통해서 이제 초나라까지 옵니다. 어떻게 왔냐면, 자 보시면 제나라에서 빠져나와서 조나라를 갔어요. 조나라에서 송나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정나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초나라로 갔어요. 이렇게.
전하 이때 갈시를 했어요. 이때 갈시를 했어요. 정나라가.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자, 이때 뭐가 있냐면, 어쨌든 말만 그렇지 왕자지 도망쳐 다니는 왕자 아닙니까? 그쵸? 도망쳐 다니는 왕자가 어쨌든 이 제나라를 빠져나와서 조나라, 송나라, 정나라, 초나라 이렇게 왔는데, 초나라 할 때 누가 있었냐면 성왕이 있었어요. 성왕. 그 장수 중에는 자옥이 있었어. 자옥. 자옥가 우리 노래 있죠? 이렇게 했는데 이 성왕이 그래요. 이때 이 진나라에 누가 있었죠? 해공. 해공이 땅을 안 줬잖아요. 하서 땅을 주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형제 아니에요. 그래서 성왕이 이 중이한테 그럽니다. 중이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네 동생 진나라한테 군사 도와주면 땅 주겠다고 하더니 땅도 안 주고 뭐 그러냐라고 하니까 이 중이가 비아냥거리는 걸 알죠. 그래서 성왕한테 그럽니다. 당신은 강국이다. 있을 게 없는 게 없이 다 갖고 있다. 하물며 뭐를 바라겠느냐. 내가 당신한테 이길 수 있는 거는 내가 혹시 당신하고 나중에 전쟁 치르면 내가 3사를 후퇴해 주겠다. 근데 이제 3사라는 걸 잘 모르죠. 3사. 1사가 뭐냐면 11km래요. 11km. 3사면 36km인 거죠. 내가 36km를 물러나 주겠다.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 자옥이라고 하는 장수가 어떻게 돼요? 웃기죠. 자기는 초나라는 강국이고 얘는 지금 힘이 없어서 남의 나라 국가 돌아다니면서 이 음식 빌붙어서 먹고 살면서 무슨 그런 배짱 아닌 배짱을 부리느냐. 죽여야 된다.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왕한테. 성왕은 그렇지 않다. 중위가 여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그 오랫동안 살아남고 주변의 인물들도 다 훌륭한 거 보면은 하늘이 내린 인물임에 틀림없다라고 이렇게 잘 설득인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잘 대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36km를 나중에 이제 그 전쟁 성복 전투에서 실제로 약속을 지켜줍니다. 중위는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초나라는 이제 나중에 뭐냐면 그때 이제 뭐냐면 이 지인이라는 곳에서는 누가 죽냐면 태자어가 이 제나라에 가서 태자어가 잡혀있다고 그랬죠. 태자가. 근데 도망쳐 옵니다. 그런데 이때 해공왕이 죽어요. 죽으니까 태자어가 왕이 돼요. 그래서 누가 되냐면 해공왕이 돼요. 해공. 해자와 해공이 좀 다르죠? 은혜의 자고 품물의 자인가요? 자, 다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해공왕 요거는 2호였죠. 자, 이거는 태자어예요. 태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다? 중위. 문공이죠. 자, 이 태공왕이 죽고 태자어가 진나라의 포로로 인질로 잡혀 있다가 도망쳐 나와서 해공이 돼요. 자, 해공도 두려웠었죠. 두려웠었죠. 그래서 자기 형을 죽이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아들 해공도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때 누가 있어요? 중위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중위가 자기 삼촌이겠죠. 자기의 작은아버지, 아니 큰아버지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누가 있어요? 어가 된 회공이 있죠. 조카가 임금이었잖아요. 그래서 중위를 내부적으로 단속을 시킵니다. 못 도와주게. 주변의 사람들을 다 단속을 시켜요. 그래서 공포정치를 실시합니다. 막 죽이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죠. 회공에 대해서 인기가 하락합니다. 그때 성왕은 초나라의 성왕이 어떻게 되냐면 이 중위를 이쪽으로 보냅니다. 왜? 여기서 여기 진나라 가려면 여러 나라를 거쳐야 되지만 여기서는 바로 갈 수 있어요.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진으로 보냈고 진의 목공은 이 중위를 대우를 해주고 들어갈 수 있도록 군사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래서 진나라 이 목공의 군사적 도움으로 중위는 망명 19년 동안 유랑을 마치고 진에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문공이 돼요. 이때 나이가 62세래요. 굉장히 나이가 많이 먹은 거죠. 그럴 때 그 전에 누가 있었죠? 자기 이호의 회공과 이호의 아들 어가 임금 됐을 때 회공 이 두 임금 때 정권을 잡고 있던 여성과 극예라고 하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당연히 제압을 하겠죠. 도움을 받아서 제압을 하죠.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이거는 제후국이죠. 여기 가운데 주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나라가 있죠. 주가 뭐요? 원래는 정통 오리지널 왕조고 주변은 뭐요? 제후국들이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 중에 한 나라들인 거죠. 이게 진도. 그런데 이때 주의 양왕이 내분이 일어나서 양왕이 동생 대로부터 반란을 당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정나라인가 왔을 거예요. 그럴 때 이 진나라에다가 도와주라. 그러니까 진나라가 자기도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국력이 약해서 망설이고 있을 때 이 신하가 충원을 합니다. 도와줘야 된다. 그 누구냐면 조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조세라고 하는 사람이 충원을 받아들여서 동생 그 대의 거성인 온 지방을 포위하고 그 동생 대를 처형을 해요. 동생 대를 처형하고 양왕의 자리를 복위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양왕으로부터 그래도 주나라 왕실인데 그래서 대가로 한해와 양번이라고 하는 이 두 고을을 땅을 받습니다. 그래서 문왕이 이제 점점 힘이 세지고 있죠. 문왕이 자 문공 4년에 그 다음에 초나라가 송나라를 또 공격해.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이때 초나라가 송나라를 공격을 해요. 이렇게. 송나라는 뭐죠? 송양지인이라고 그랬죠. 홍강에서 어떻게 했어요? 홍수에서 다 건널 때까지 싸우지 마라. 이렇게 했었잖아요. 초나라. 근데 어떻게 되세요? 졌죠. 그래서 쓸데없는 덕을 베푸면 당한다. 그래서 송양지인이라고 한다고 했죠. 어쨌든 이렇게 초나라가 송나라 쳐들어오니까 송나라가 이 진나라 문공한테 뭐죠? 저기 도와달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초나라를 직접 칠 수는 없고 어떻게 돼요? 이때 초나라가 지배를 했었죠. 근데 정나라를 지나갈 때 문공이 어떻게 돼요? 과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칩니다. 그리고 위가 혼인한 나라예요. 초나라와 혼인 국가인데 이 두 개 나라를 칩니다. 이렇게 공격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초나라는 송으로 공격하고 있고 진나라는 정 공격하고 위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두 나라가 초에게는 우호 세력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나라를 공격하니까 그냥 물러납니다. 초나라가 그렇게 해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얘기에 자 초나라에 뭐가 있었죠? 성왕이 있다고 그랬죠. 성왕. 자, 전쟁을 끝내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 자옥 이야기 했나요? 성왕이 이렇게 후퇴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자 이때 한 번 더 이야기하면요. 이때 중이가 이 초나라에 갔을 때 내가 36km를 후퇴해주마 라고 하니까 되게 건방지다 쟤 죽여야 되겠다라고 막 이야기한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 그 사람이 자옥이었어요. 자옥. 그러니까 살려줬잖아요. 그래도 근데 자옥이 끝까지 철수를 반대해요. 두 나라를 공격을 해도 정나라와 유나라를 공격해도 반대를 하죠. 그래서 대부분 철수하면서 자옥에게 일부 군대를 줘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패하죠. 그래서 나중에 자옥은 자결을 합니다. 자살을 하죠. 어쨌든 이 진나라는 송나라, 젠나라, 진나라와 연합해서 초나라의 연합국과 격파를 해서 이 3, 4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복까지 후퇴를 해요. 성복 전투에서 초나라가 패배하고 주전원자 자옥은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자 초나라 성왕은 자기 나라로 초나라로 돌아갔다가 상신을 태자로 세웠다가 패하고 서재인 자직을 태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상신은 어떻게 돼요? 상신은 자기가 태자에서 물러나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자기 목숨이 착 날아가죠. 그래서 이 상신이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계신 부왕의 궁궐을 포위를 합니다. 왜 저를 폐위시키시려고 합니까? 태자를.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때 성왕이 그랬대요. 아들아, 내가 마지막 소원이 있는데 곰발바닥이 먹고 싶구나 이랬대요. 곰발바닥 의미가 뭐냐면 곰발바닥은 삶는데 며칠이 걸린대. 삶는데 워낙 곰발바닥이 땅땅하니까. 그래서 그 며칠 동안 뭔가 기회를 노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아들이 그 속셈을 알고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버지가 성왕이 자결을 합니다. 그리고 상신이 즉위를 하고 그리고 모광이 됩니다. 모광. 그래서 상신이 모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복전투를 좀 볼게요. 성복전투를 그림 갖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초나라하고 진나라하고 싸움인데 연합군이요. 1대1 싸움이 아니라 아까 초나라가 송나라를 침공했다 그랬죠. 진이 정나라 침공하고 위나라를 침공했다 그랬죠. 이럴 때 자, 진나라가 위나라를 침공. 그렇죠? 정나라도 있나요?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 자, 초나라가 머리 떨어졌죠. 초나라가 오면서 채, 진, 허, 정 이런 나라들 요 진짜는 아마 이진짜일 거예요. 이진짜. 진, 송 이런 나라들과 연합해서 싸우는데 자, 진나라가 뭘 약속했죠? 3, 4. 내가 3, 4, 즉 36km 물러나 주게 해서 36km 물러나 내가 성복이래요. 여기까지 후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초나라와 같이 온 나라들 있잖아. 이런 나라들 오는데 이 진나라하고 이런 진나라 여기는 이진짜고 여기는 이진짜겠죠? 여기는 이진짜고 진짜가 다 세 개나 되죠?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싸움을 하는데 결국은 이쪽 연합군이 이쪽 초나라 연합군을 어디에서 성복이라는 곳에서 대패를 해버린다. 그렇죠? 대패를 해버린다. 그래서 패권이 어디로 간다? 이 진나라로 간다. 진나라 문공에게 패권이 옮겨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번 이야기는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곰발바닥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고요. 어쨌든 이 역사가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성복전투가 춘추시대에 진나라와 초나라를 중심으로, 그쵸? 진나라와 초나라를 중심으로 두 나라가 싸우는 거죠. 진나라와 초나라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 간의 전투다. 전력면에서도 초나라가 훨씬 더 좋았겠죠? 열세였던 진나라가 여가 강세고, 진나라가 연합군이 진나라, 채나라 등과 연합한 초나라 군대를 성복까지 유인해서 크게 격파했다. 이 전쟁으로 진나라는 중원의 패자가 됐다. 그리고 성복대전에서 진의 문공을 맹주로 하는 연합군이 승리하고 개선하자 주의 양왕은 뭐예요? 주는 중앙국가죠. 왕실에 있는 주의 양왕은 아까 동생 대를 물리쳤다고 그랬잖아요. 대신. 그렇죠? 문공이. 그래서 양왕은 천토. 회명하는 지역이에요. 천토까지 마주하였고 그곳에서 맹주가 되어서 제, 노, 송, 채, 정, 위, 거의 제후들과 회명을 했다. 주나라 문공이 진의 문공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진나라와 함께 정나라를 공격했으나 진에게 사실을 보여서 가까스로 멸망을 피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자, 진나라한테 홀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이 침공을 하고 진나라도 침공을 합니다. 그런데 정이 그래요. 이간질 시키는 거죠. 자, 여기에 사실을 보내요. 진나라한테 사실을 보내서 여기 지금 현재 얘가 주인공이죠. 자, 주인공 문공. 당신은 싸워봤자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 싸워봤자 이 진나라 땅이 될 거다. 여기는 뭐하러 쓸데없는 전쟁을 하느냐, 실수 없는 전쟁 하냐라고 해서 이 물러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물러가죠. 그러니까 진나라도 물러가죠. 그래서 정나라가 살아남았다.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복전투라든가 이 진나라 문공 이야기는 진나라의 문공인 누기는 결국 뭐죠? 진나라의 헌공이 여의라고 하는 아리따운 여인을 얻게 되면서 그 아들 해제로 인해서 그 위에 있던 신생, 이호, 중이 이런 똘똘한 왕자들이 도망다니면서 순환을 겪으면서 결국은 진나라에 와서 특히 중이가 문공이 되어가지고 이 진의 연합군이 밑에 강력한 나라였던 초나라의 연합군을
집회하고 물리침으로써 중원의 패자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정도로 의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지인의 문공에 관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